오, 1%님 바로 오셨네요. 제일 빠릅니다 항상. 1%님 들리세요? 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리시면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라이브 준비 때문에 카톡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진아님 안녕하세요. GPH님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이제 7시 59분 저희가 3분 전에 딱 켰는데 1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부산 뭐 경남 지역이고 네. 공문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고 불안해하는 부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라이브 이제 방송에서 진짜 자세하게 솔 팀장님이 조금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답변해 주실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녹화본은 저희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 강의실 입장하시면 저희가 요거처럼 VOD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 다시 보기 풀 버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멍고님 얘기 잘해주시네요. 멍고님 꼭 녹화본으로도 챙겨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날 거거든요. 1분에 먼저 공지 먼저 하고 바로 질문 답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1분이 됐네요. 물 한 번만 마시고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Q&A만 진행을 하려고 따로 뺐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8시에 시작을 해서 조금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정신도 조금 없었고요. 그리고 솔팀장님 강의하느라 이제 좀 지치셨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Q&A만 몰아가지고 2시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같았으면 저희가 뭐 11시든 12시든 이렇게 받았을 텐데 솔팀장님이 내일 바로 강의를 이제 하시느라 준비를 좀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준비도 그렇고 내일도 업무 보셔야 돼서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야근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10시까지만 선착순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질문은 지금 여기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태훈님 안녕하세요. 저번 강의 때도 약간 무료 했을 때도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이름이 엄청 익숙하네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읽고 솔팀장님께 이제 넘기도록 할게요. 송투님이 대형 병원 컨설팅 방법 따로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요거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대형 병원 컨설팅, 와, 이게 제가 오늘 최대한 많은 답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단톡에서도 답을 드리다면서 느끼는 건데 제일 큰 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도 답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병원 컨설팅 방법이 따로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글쎄요. 일단은 대형 병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매출이 큰 데를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그냥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큰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러면 인력이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15명이야. 근데 불안해가지고 20명 뽑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컨설팅을 들어가면은 인력적인 것도 그렇고, 매출 구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항암센터, 힐링센터 위주래. 와, 항암치료 힐링센터요. 와, 요거면은 항암치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급여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힐링센터면은 또 이게 취급하는 게 엄청 많을 거여가지고, 요거는 사실 지금 오늘 뭐 질문 받으러 온 거니까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뭐 컨설팅 영역이 너무 많죠. 마케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부 운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걸 있을 건데,
이렇게 너무 넓게 말해주시면 사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시간 많으니까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저도 이제 교육업을 하고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몇만 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실수록 강사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소형 병원부터 대형 병원, 이 수도권이랑 뭐 서울권이랑 지방까지 다 병원을 다 해보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을 아예 오픈을 하는데 아예 컨설턴트로 들어가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답변이 다 가능한데 대형 병원 컨설팅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있겠죠.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질문 아직 많이 안 올라온 이제 시기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라랜드님, 영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병원을 마케팅 영업하기 위한 꿀팁이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와, 영업은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영업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영업 쉽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영업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거 물어보고 왜 어렵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뒤에 말씀 주신 게 아무 연고도 없는 병원을 마케팅 영업을 하기 위한 꿀팁이나 조언인데 일단은 기본 세팅부터 저는 먼저 되어 있는지 항상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일단은 말 그대로 저희 저번에 무료 토크쇼 했을 때 무료 강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마감 시간대 가가지고 돌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웃바운드 할 수 있어서 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온라인 해가지고 기다리는 방법들도 있고 저희가 뛰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영업하기 위한 꿀팁이나 조언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그 권 팀장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영업은 누구나 어렵지만은 결국 두드린 사람한테 방법은 전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업을 아마 지금 겁을 더 많이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 강의에서 본 강의에서도 말할 거지만 일단 그 이거를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보다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로 마음대로 접근을 하는 게 본인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생판 보는 사람한테서 나 이거 뭐 블로그 하나 팔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본인부터 부담감이 가는 거고 병원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거를 진짜 말 안 해주면 갑갑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말할 때 목소리의 힘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꿀팁이나 조언 같은 거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병원에 문제가 뭐고 나는 이거를 풀어주러 왔다라는 마인드가 제일 저는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첨언 하나 좀 드리자면 전 영업사원을 4년을 했거든요. 근데 4년을 할 때 정말 다양한 이제 아이템들을 팔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처음에는 그 아이템에 대한 공부를 정말 빠삭하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뭐 평상시에 영업을 하러 이제 주중에 이제 영업을 하고 주말에는 그냥 그걸 공부를 거의 암기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거든요. 이 말이 이제 방금 솔 팀장님이 말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몰라 내가 휘둘거려 그러면 질문 한 방에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빗으로 꽂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무료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일부터 진행하는 본강이라든지 먼저 들어. 그리고 무료 특강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의료법에 대해서 많이 풀어드렸고 뭐 비급여 뭐 급여 뭐 정말 나눠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하면서 거의 암기식으로 외워버리다 보면 미팅 가가지고 얘는 조금 알구나 뭘 아는 사람이네 그래도 좀 친해 이런 감정이 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자신감을 이제 탑재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진짜 어려운 것 같다고 이제 하셨는데 영업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연끌해서 이제 연끌해서 한 팀을 어떻게 계약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포트폴리오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팅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그때부터 2의 배수로 늘어나요. 그러면 두 번째 미팅은 더 쉬워지고 세 번째 미팅은 더 쉬워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지금 솔 팀장님처럼 아예 영업을 안 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가가지고 몇 개월 끌냐 이걸 그러니까 견적을 맞추려고 미팅을 하는 거지 거기서는 영업을 하기 위한 미팅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이 지금 솔 팀장님이 맡고 있는 업체들은 현재 어떻게 대체하고 계실까요? 네, 여기 아마 지금 의료법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 그냥 말씀드린 김에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은 게 엔젤님도 이렇게 주셨고 강강님도 의료법 얘기를 해주셨고 기루루님도 3월에 글을 모두 내려라. 일단은 지금 제가 하나씩 보고 있어서 세 분 아마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긴 한데 사실 저도 오늘 그 외부 일정 보다가 중간에 이제 단톡에 올라온 거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일단 저희 병원도 당연히 부산에 2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내려온 것들로 확인을 했었는데 저는 3월까지 글을 모두 내리라고 했는데 뭘 내린 이유가 심의가 첫 번째고 저번에 강의랑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냥 공문이 나와서 점점 정교해지는 건 맞긴 한데
내려라는 이유가 심의를 안 받은 거는 미심의를 내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홍보성인 거 쓸 거면 심의를 받아라. 저번이랑 같은 얘기로 이어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월까지는 내리라면 지금 안 내려도 되는 소리고, 그리고 심의가 나와야지 그거를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화가 되고 있는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심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3월까지 글을 모두 내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강아지 중에서 치어처럼 작은 애들 있잖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내려라라고 할 이유가 없고 어차피 신고 들어오면 애들이 처리를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글을 내려라고 하는 건 사실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근데 계속 항의 전화 들어오니까는 저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카더라긴 한데 이거는 좀 더 확정하면은 제가 비슷한 질문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부산 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3월까지면은 말 그대로 지금 안 내려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내려라는 그 근거가 심의랑 홍보성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세팅을 미리 해두고 있으면은 일단은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선. 그리고 강강님이 강의 결제를 했는데 뭐 글 발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음.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 의료법에 대해서는 실제 본강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은 기본 알고 있는 유인행위 링크 빼고 지도 빼고 이런 거 하면서 정보성을 써야 될까요? 네,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고, 저번에 말씀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맨 처음에는 저희가 하던 대로 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빼야 될 거 지도는 빼고 컨텐츠는 손은 대지 마세요. 정보성이 아니고 원래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 정보성을 써야 될 거면은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말을 해서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거는 다들 다 하고 심의 받고 하는 건 맞지만은 지금 뭐 신고가 들어온 상황도 아닐 거고, 그리고 뭐 유인행위나 지도 빼기 이런 거 할 거는 하고 있으면 되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지금 어쨌든 100억 한 150억 정도 요번에 했죠 올해. 네네. 150억 정도 대행사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이제 먼저 해본 어찌 보면 선배이자 어찌 보면 그냥 먼저 이 길을 앞서 나간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이드를 이제 그래도 이제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든든합니까? 예, 원래 같았으면 그냥 나 혼자 생판 맨땅에 헤딩하고 정보 캐고 거기다 전화하고 뭐 주변 커뮤니티 들어가서 이제 뭐 어쩌냐 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지금 상황을 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달립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플레이스에 대해서 SEO 맞춰 세팅하는 것 위에 트래픽하는 법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걸까요? 병원 마케팅 의료법 외에 플레이스랑 카페는 어떤 걸 강의에서 다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제가 해주셨네요. 네, 요거를 제가 기똥차게 준비를 해놨고, 일단은 플레이스 SEO 맞추는 거 기본 어떻게 하는지 사실 할 게 거의 없어요. 키워드 그냥 잡고 싶은 거 5개 놓고, 제가 이 부분은 SEO 맞춰서 세팅한다는 게 말이 거창하지 기본 그냥 키워드 5개만 거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강의에서 안 다뤘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의에서 주로 뭘 다루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직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서 실행을 안 하고 외주를 맡기고 실행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수익 구조 이런 거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찾는다고 한들 압도적으로 1등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찾아서 로직은 또 바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도 수익으로 결국 다 이어지는 얘기인데, 직접 카페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을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카페는 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플레이스는 기본적인 거 세팅이랑 영업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다룰 겁니다. 이게 플레이스 어차피 실행 뭐 SEO 로직 강의 저 안 다루고 실행사로 다 공유를 드리는 게, 어차피 로직 강의를 말해도 트렌드가 2달 뒤에 또 바뀔 거여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제가 또 못 지키는 말을 한 거 될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제 답변을 드리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광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원 마케팅 대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약간 좀 버리시고 수강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솔 팀장님이 지금 규모를 이렇게 크게 넓힐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못하는 걸 나눠가지고 나보다 더 잘하는 건 실행사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은 실행사들이 이제 만나보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래처까지 까주는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수강을 하시면 거래처 리스트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뭐 브랜드 블로거든, 임상 블로거든, 뭐 미팅을 하던, 뭐 관리를 하던 이제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시고, 내가 외주로 맡길 부분들은 그냥 객단가를 더 높이는 선에서 이런 거를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세일즈를 하고 영업을 해가지고 업셀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솔 팀장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이게 그 단톡 이런 거 많아요. 뭐도 가르쳐 주세요. 뭐도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죠. 근데 더 솔직하게 말해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따라오게끔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플레이스 로직 찾는 거 이런 거를 사실 저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안다고 해도 그게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실행사 저희 맘카페랑 플레이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레이스 저희 권 팀장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업체 하나 저 더 준비해 놨거든요. 오. 거의 진짜 잘하는 데고 저희가 맡기고 다 저희가 맡기는 데인데 신규로 저희가 하나 더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조율해 와가지고 거기도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 얘기 많더라고요. 수강생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데 맡기면 저는 못 맡기나요?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른 그것도 넓혀 드리려고. 요거는 진짜 여기 엄청 잘 되는 데인데 아무튼 그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이제 약속 드린 거는 꼭 지키는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했는데 수강생이 너무 많아져서 나는 못한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돈 받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공약은 저희가 다 지킬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양달파파님, 양파님. 네. 직접 블로그를 안 쓰고 실행사에다가 맡기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죠. 블로그는 실행사는 저는 이번에는 소개를 안 드리고요. 아까 방금 권 팀장님 말씀처럼 제가 명시한데 그 플레이스 상위 노출, 맘카페 상위 노출 그리고 심지어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안 드리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블로그 실행사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대신에 외주로 맡기는 법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원고 작가를 어떻게 키우고 얘한테 줄 때 어떤 매뉴얼로 저희가 하고 있는지를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사는 맡기는 거는 블로그 실행사는 저희는 안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외주를 본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맡기면 된다 해서 방법을 좀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 프로세스 있으면은 그 그냥 값싸고 일 잘하는 사람 구하면 그게 실행사가 되는 거여가지고 그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다이아몬드님이 반갑습니다. 다이아 네. 솔팀장님 안녕하세요. 강의 커리큘럼 중 1기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 네이버 플레이스 맘카페 상위 노출 등등은 실행사만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행하는 원장님께서 TV 출연하셨는데 이 부분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채널에 어떤 컨텐츠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네, 1번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 텀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만약에 제가 아까 답변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대행하는 원장님이 TV 출연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거 지금 시즌에 사실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홍보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원장님도 나와가지고 TV에서 정보성 위주로 얘기를 했을 거고 저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블로그 발행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채널에 어떤 컨텐츠로 잡아야 되는지 저는 블로그 위주로 일단은 발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만약에 아까 1번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2번 그 다시 남겨줄 때 기존에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저한테 남겨주세요. 같이 이건 고민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블로그만 하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인스타 채널이 운영이 안 되어 있어. 그거를 해가지고 업셀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력이 안 되면 블로그 위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 컨텐츠를 쇼 편집이라던가 할 방법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다이아몬드님이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계약을 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는 뭘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블로그 하고 있으면은 영상 저는 그 말로 스크린샷 떠가지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TV 하긴 하는데 하면은 보통 키워드 잡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냥 물이라고 치면은 뭐 미네랄 워터라는 걸로 아마 원장님이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아마 그게 원장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생소한 키워드여가지고 저희는 그거 치면은 병원이 다 나오게끔 미리 뭐 기자단이라던가 배포를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저는 이 2번 질문을 듣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버된 걱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예전에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했었을 때 한 고객사가 미우새에 출연을 하신 분이 계세요. 미우새도 출연하셨고 그냥 엔간한 지상파 이제 SBS, KBS, MBC 다 나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근데 그분을 내가 마케팅을 브랜드 블로그만 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 소개글에 써먹을 수 있죠. 그리고 가치입증 글로 소스로 그냥 포스팅에 녹여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곳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블로그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이제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 유튜브에 녹여내셔도 되고 소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저희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봉님 뭐야? 위로 한번 올려보실까요? 네. 관리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도 하시나요? 임플란트가 필요해서 관리하는 치과 중 한 곳 가서 받는다든지 등이요. 아 대봉님 반갑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닉네임 독특하거나 질문 자주 남겨주시는 분은 기억하거든요. 저는 무료 강의에서 맞아.
눈이 안 좋아서 대봉인지 대붕인지 헷갈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좀 뭐 다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기회가 오면 하겠지만은 제가 관리하는 병원에서 시술 절대 안 받습니다. 진짜요? 네. 왜요? 어 편견 생길까 봐. 아니 예를 들어 어쨌든 제가 아픈 걸 되게 못 참거든요. 아. 너무 개인적인 얘기여가지고 제가 아픈 거 못 참는데 맨날 미팅할 때는 똑부러진 척 하다가 갑자기 조금만 해도 이러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눈물 나오고 이제. 예. 그리고 사실 엄청 막연하거나 오래된 데는 그냥 제가 가서 받기도 하는데 뭐 가령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탈모가 조금씩 느낌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맞아. 예, 원장님이 그냥 처방전 그냥 바로 지어주고 아. 그 정도는 하더라도 시술은 최대한 저는 피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아파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원장님이랑 사이 친하면은 뭐 따로 얘기해서 받아도 괜찮죠. 근데 대범님 저희 그 단톡방에서 단톡방이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 매니징 해주시는 부불제이님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과 가가지고 내가 시술 받고 그리고 한번 제안해가지고 계약이 된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랑 원장님이랑 친해져서 이제 광고 계약 따를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이건 성향 차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그냥 넓게 한번 맞아요.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관리하시는 병원이니까 기존 클라이언트라 생각했는데 네. 저도 그건 있어요. 제가 눈 쌍꺼풀이 너무 처져가지고 눈매 교정 하러 가서 원장님 임상글 한번 하고 이제 계약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또 돈 다 뽑았네요. 네, 저는 수술비 한 몇 배는 제가 공짜로. 인마이 포켓을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사실 좀 약간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가지고 좀 재밌게 말씀드렸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 강의에서 업체 노출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시로 보여주시거나 할 때 이 방법으로 노출이 되었고 의료법에 문제 없이 잘 노출되고 있다. 이런 건 수강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이해를 하자면, 못 해가지고. 강의에서 업체명을 노출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컨텐츠나 이런 거를 이제 예시로 못 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출이 되었고 의료법에 문제 없이 어떻게 쓰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강의에서 제 거 이제 예시를 들 때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일단 그 질문이신 거 제가 이거는 헷갈려가지고 의료법 관련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개 남겨주셔가지고 이게 의료법 관련된 내용인 건지 아니면 방금 권 팀장님이 이해하신 내용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아까 이제 권 팀장님으로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강의 때는 예시를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거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제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모자이크를 합니다. 왜냐면 클라이언트는 저를 믿고 맡긴 거고 사실 이건 제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출을 최대한 안 시키죠. 예, 그건데 그럼 그걸 실제 그 포스팅을 보지 않고도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었고 의료법에 문제 없이 노출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래, 방법은 당연히 다 알려드리죠. 예시도 그러면 모자이크 되는 선상에서는 알려주시나요? 네네네 보여드리죠. 네. 방금 말해주셨으니까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루루님 좋은 원고 작가분들 모집하고 교육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거 좋은 원고 작가님과 계속 가는 방법도 궁금하고요. 이게 질문이 좋으면은 그 백종원처럼 바로 리액션이 야 이거 오 좋은데 왔어요? 일단은 너무 질문 좋습니다. 좋은 원고 작가분들 모집하고 교육하고 컨트롤하는 법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당연히 그래서 제가 계속 매뉴얼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그거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기루루님께서 이제 뭐 임상이 됐던 간에 어떤 컨텐츠를 쓸 때 매뉴얼이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좋은 원고 작가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내부에서 얼마나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가르쳐 주고 따라오냐는 그 사람 몫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되면 자르면 되죠. 네. 어차피 할 사람들은 뭘 해도 하고 안 할 사람들은 뭘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 말을 믿고 그냥 한 명이 필요하잖아요. 5명 모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쫙 써보고 안 되면은 되는 사람만 남겨 나머지 다 자르세요. 그래도 되는 게 이건 알바로 하는 거고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고 저도 맨 처음에 한 사람 엄청 살리려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고 매뉴얼 만들고 따라온 사람 키우면 됩니다. 팁은 좋은 원고 작가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주일은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십시오. 네, 거기에서 이제 5명 쪼로미 앉혀놓고 교육을 하면 보이실 거예요. 그 낭중지추가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바늘이어도 잘하는 사람 뭘 해도 보인다고. 5명 중에서 눈빛 제일 좋고 군계이라 낭중지추는 다른 뜻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원고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손해를 보겠다는 게 결국 단기적으로 가는 방법이어가지고 요거는 직원 뽑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인 얘기여서 네. 좋은 작가랑 어떻게 좀 계속 가세요?
저는 이거 어찌 보면 인사 관리에 대한 팁일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잘한다면은 달에 한 번씩은 회식할 때 저는 다 불러요. 저희 외주 작가님들. 좋네요. 네, 그래서 다 안 오. 뭐 먹여요? 네? 저희 회식하는 대로 뭐 소고기 먹고 하는데, 근데 웬만하면 안 오세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와도 잘 챙겨 드리고 그 사람들도 그게 중요할 게 이게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원고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쉬운 게 왜 원고 작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 편하고 그 다음에 사람 상대 안 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거에서 뭘 배우고 싶은지 그 니즈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기루루님이 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계속 가는 거고. 예, 요거는 질문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사람 어떻게 관리하나 이 얘기여가지고 잘하면은 시급 좀 더 올려주세요. 그게 마음이 더 편할 거라. 저도 여기에 대해서 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지금 1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정말 많이 둬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의 프리랜서를 대할 때 딱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내 직원이다 생각을 하고 그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내가 이제 명시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수정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일하기 편하고 나도 일하기 편하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피고용자의 느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들도 인격체로 다 존중을 해주고 뭐 하나 이제 요청을 하더라도 부탁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틈틈이 어찌 보면 이제 저 사람들은 그냥 일만 하고 땡치는 그런 이제 수익 구조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인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인센티브를 우리 나름의 설정을 해야 저 사람들도 정말 정이 가고 열심히 할 텐데 저는 그거를 기프티콘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죠. 기프티콘 중에 전 투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배달의 민족 이제 이게 진짜 효과가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배달 시키기 막 아깝고 막 하나 참고 막 이래야 될 텐데 3만 원짜리 기프티콘 딱 와가지고 충전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주말에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현금성이라고도 이제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세 가지를 활용을 하니까 한번 계속 가는 방법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초반에 한 명 필요하면 5명 뽑아버리고. 이것도 맞아요. 네, 어차피 잘 안 해줘도 잘할 사람들은 잘하고 맞아. 잘해서 잘할 사람들은 잘하고. 벨롬델이라는 맞아요. 말이 있고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된 사람을 뽑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인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라 생각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기루루님이 두 번째 질문. 플레이스에 클릭 올리는 병원 맞나요? 예를 들면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고 시설을 결정하는 병원입니다라는 내용의 30초짜리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올려보시죠. 왜냐면 지금 뭐 블로그 관련된 얘기들이 많긴 한데 플레이스 클립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명시된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올려보는 건 좀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올려보시고 네, 후기 남겨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태호님, 영업 생각하면 너무 흥분되고 비가 끓습니다. 자신 있어서 비급여 병원 돌면서 영업해볼 생각입니다. 시장 조사해보니 공장형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인데 개판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음. 이럴 때 1인대 행사가 먼저 공략해야 할 병원이 있을까요? 아직 포트폴리오 없대요. 포트폴리오 없고 태우님 그 피가 끓는 그 느낌으로 한 곳 두드릴 생각하지 말고 10곳 두드리고 10곳 두드릴 생각 저는 50곳 두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영업 질문 아마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고 싶은 게 뭐 크게는 세 부류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좀 불안해가지고 이거 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면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거든요. 요거는 사실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릴 수 있고 아마 두 번째가 의료법 불안해서 이것도 세 번째로 영업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 제가 영업 방법들을 다 물론 어쨌든 큰 틀은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어차피 하나 해가지고 보통 얘기 들어보면은 일기 때 해보니까 한 개에서 한 5개 하고 지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수강생 중에 돌방으로만 13개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냥 그 분은 그냥 하루에 10개씩 하는 게 이미 몸에 뵐 때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뭘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의에서는 저희가 공장형 블로그 만드는 것도 가르쳐 드릴 거고 브랜드 블로그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면은 그 공장형 블로그를 하고 있으면은 피가 끓어서 브랜드 블로그 팔면 되고 브랜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개판이면 더 잘해드리면 되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장형 블로그를 팔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무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그 무기를 들고 수없이 많이 트라이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저는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공략해야 할 거 일단 뭐 발길이 닿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제가 무기는 다 드릴 거고 무슨 얘기 할 건지 어떤 질문 할 것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원방에 대학 나는 거는 초심자의 행운일 거고 저희는 오래 하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영업 팁을 좀 드리자면 제가 4년 영업했고 막 하루에 전화를 200통씩 때렸었던 이제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른다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짱구를 굴려보면 플레이스 1페이지에 있는 병원들은 잘 되니까 광고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얘네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어. 조금만 내 기존 업체에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2페이지, 3페이지는 잘 안 되니까 광고를 맡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싸움이야. 그러니까 먼저 많이 해보면서 깨지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내 멘트나 뭐 이런 거를 다 가다듬어 나가면서 그렇게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솔 팀장님이 이런 거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미팅에 가가지고 나는 브랜드 블로그만 팔 거야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면 무조건 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유들유들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블로그가 당연히 최고다라고 밀기는 해야겠지만 이 공장용 블로그가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이미 못 받고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공장용 블로그 못 팝니다. 그러니까 얘도 나쁘지 않고 얘도 나쁘지 않고 근데 상대방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떻게 호감을 가지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죠 하면서 태세 전환을 갑자기 브랜드 블로그로 좀 밀어버린 거야. 그렇게 영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저도 이건 팁인데 저 서류 가방이 있거든요. 서류 가방에 적어놔요. 그러니까 필요한 상품 소개서들을 적어두고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뭐 요새 뭐 다른 마케팅도 해보고 싶다면 잠시만요. 그래서 준비해왔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요것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따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객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중리. 리다중. 병원 두 팀으로 월천을 버는 거면 보통 한 팀에 500만 원씩 받는 걸까요?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제가 얼마나 일을 하는 건가요? 풀타임처럼 하루 8시간 주 5일 생각하면 될까요? 요거 아마 비슷한 거 질문 올라와서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본 강의에서 그걸 다룹니다. 내가 얼마나 벌 수 있고 아마 무료 그 강의 했을 때 제가 무료 특강 했을 때 똑같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시트를 다 공유를 드릴 거거든요. 그거 만져보면은 이제 내가 얼만큼 벌고 뭘 해야 되겠다가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해를 되실 거고 두 번째로 풀타임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지금 이미 리미트를 그어놨잖아요.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 제일 예시가 대중적으로 들 수 있는 게 헬스일 것 같은데 헬스 맨 처음에 할 때 이제 막 재미가 붙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찾아봐요. 막 벤치프레스 자세, 식단은 뭐 해야 되고 이걸 계속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이미 헬스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안 넘어지려고 밀면은 오 프레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세계관에서 저는 맨 처음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루 8시간 주 5일 정도 생각을 만 하려고 하면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냥 아싸리 한 3달 4달 제가 똑같이 얘기할 건데 몰입할 때는 제대로 해두면은 나중에는 이거 조절이 가능해요. 줄일 수도 있고 그 기준점은 제가 명확하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하는 기준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은 그냥 갈아 넣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야지 원하는 시기 때 훨씬 더 빨리 이걸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창업하는 사람들은 가지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내가 하루 3시간, 하루 1시간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번다. 이게 확정적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가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판에는 이 변수 터지고 저 변수 터지고 이 클라이언트의 원장님의 성향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솔 팀장이 말한 대로 내가 이거 맥스로 이제 그냥 몰입해가지고 나 여기 마스터하겠다라는 자세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이 시간보다 덜 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가르쳐 드리려고 실행사업 가르쳐 드리고 외주 주는 거 가르쳐 드리고 조절하게는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하지 말고 배운 김에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면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요새 바쁜데 500 가져갈 바에는 그냥 외주 좀 더 써가지고 400 해야 되겠다. 그때는 무조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루 6시간 일하고 주 4일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시스템이 굴러가면은 거의 안 보고 저도 지금 대행을 저희 한 18개에서 한 20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는 지금 바이럴 관련된 것만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받고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게 그렇게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고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라라랜드님 질문에 막히지 않도록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용기 내어보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진아님 안녕하세요. 영업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워크인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방문해서 마케팅 업체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보통은 원장님 저는 제일 좋은 게 데스크
랑 놀지 마세요. 데스크 가면 원장님 뵈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데스크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월급 받고 싶은 사람이고 빨리 칼퇴하고 싶고 그냥 그게 더 커요. 왜냐면 마케팅 하면은 자기들이 보여야 될 업무가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데스크에서 쇼부를 보지 말고 저는 TV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 왔냐 마케팅 업체다라고 하면은 데스크에서 단호하게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얘기는 하거든요. 아, 원장님을 뵈러 온 거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불쾌해지고 실랑이가 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거든요. 아까 진아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앞에 태우님이랑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방문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거절을 디포트로 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팁은 웬만하면 데스크랑 가지 말고 한가할 때, 왜냐면 실랑이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원장님을 마주칠 수 있는 모먼트가 많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아웃바운드 영업이라고 해요. 내가 먼저 고객에게 다가가는 영업을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저는 둘 다 해봤거든요.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확률상으로는 전화로 미팅을 잡고 가는 게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돌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돌진해가지고 이제 방문 판매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돌방을 했을 때 그냥 명함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상품 설명서라든지 뭐 서비스 소개서를 프린트를 이렇게 철로 해가요. 최소한 뭐 10개든 20개든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데스크에서 막히면 이거 원장님께 전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남기셔도 여러분들이 작은 확률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모여서 원장님이 그래도 한번 이제 만나보고 미팅 해보고 싶다. 이제 데스크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럼 가가지고 미팅하고 뭐 그래도 거절 당하고 또 했는데 또 되고 그렇게 이제 반복하다가 계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희열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돌방을 하면은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삶이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해보시면 아마 알 거여가지고. 자, 그리고 제안서 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보여주면 될까요? 예시나 양식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제안서, 계약서, 보고서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상세하게 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고 조금만 그 본 강의 얘기를 풀면은 제안서, 자 말 그대로 답이 있는데 제안서는 내가 어떤 거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할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너가 이게 문제니까 내가 이거를 제안을 하는 거야 하잖아요. 이미 제안서 자체가 타짜로 치면은 고리가 판 짜는 것처럼 이미 저희가 짜놓은 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안서는 여기 이제 방금 제가 드린 말에 답이 있는데 예시나 양식은 저는 그 너무 양이 길어져서 본강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제안서에는 이제 그 니즈가 뭐가 문제고 우리는 뭘 해줄 수 있고가 기본 원칙입니다. 제안서랑 계약서도 다 양식 주시나요? 아. 공감인데 혹시? 제가 제안서는 어차피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제안서. 그리고 계약서는 사실 법적인 자문이 커가지고 이거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라, 네, 계약서는 상황이 너무 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서 이렇게 한번 법적 자문 맡아보는 거 로톡이라는 이제 업체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얄팍한 좀 술수이긴 한데 크봉에서 그냥 여러 광고 대행사 업체한테 제안서 달라 그래요. 계약서 달라 그래요. 그럼 그거 종합해가지고 뭔가 공통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 왜?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 아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참아 못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맞아, 저도 근데 그렇게 다 배웠어요. 네. 그거 한 50개, 100개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클라이언트를 생각하고 놓아요. 그리고 여긴 잘한다, 여긴 안 하고 싶다,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거, 이걸 다 쳐내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맞아. 그게 뽑은 게 제가 말한 제안서예요. 네.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차마 제가 말을 못했는데 시원하게 말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법적인 문제로서는 계약서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꼭 법적인 자문을 받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도 정말 오래 법적인 자문을 많이 맡아봤거든요. 뭐 이런저런 사건도 저는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담고 싶은 조항들은 다 달라요. 맞아요. 솔 팀장님 회사에서는 여기까지 다 법적인 걸로 규정을 해놓겠다가 있고, 나는 그냥 이거 될 대로 그냥 좋게 넘어가자, 약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계약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의 병원 블로그는 경쟁이 치열해서 상위 노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대행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여기 밑에 백만장자 인사이트님이 블로그는 최저가 블로그 새로 사야 하나요? 이 얘기를 아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
강남 병원 블로그 치열하죠. 치열하면은 입장권이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체불이고 그 체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이제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그냥 똑같아요. 강남 병원 블로그 당연히 강남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겠죠. 왜냐면 많은 돈을 벌려고 대형 병원을 차린 거고 그만큼 당연히 최적화 블로그 그리고 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행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왜 포기하세요? 상위 노출은 어려운 거 같은 게 방법을 모르는 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대행을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그래야 그 더 큰 거 수주가 되죠. 폭포를 쏟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방법은 제가 또 본강의 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방법적인 얘기를 물어보신 거고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이런 질문도 많고 이거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글로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이거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위주의 생각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거 방법 찾으면 더 많은 계약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대행을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다 해보셨잖아요. 네네. 강남 병원이 치열하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실무를 했을 때 강남이랑 네네. 뭐 지방이나 서울 외곽이나 경쟁이 어떻다 생각을 하세요? 대도시는 확실히 빡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 예시를 들기 위해서 말한 거고 저는 이제 엄청 촌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이제 서울말을 잘 쓰고 싶어도 사투리는 고칠 수 없는 제가 중학교를 김해에서 나왔어요. 완전 촌사람인데 같은 광고비를 넣더라도 김해나 이렇게 작은 데에 쓰면은 저희처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더 솔직하면 지방에서는 마케팅 안 하더라도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지방 같은 경우들은 같은 광고비를 하더라도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부산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큼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꾼끼리 붙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면 품도 더 많이 들고 거기서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마케팅은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만으로 병원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개로 보시면 돼요. 블로그, 맘카페, 플레이스. 그러니까 네이버 영역에서 핵심 세 가지는 제가 다 다뤄드리는 거고 그래서 블로그만이 아니고 네이버 영역을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결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카드 리더기를 들고 다니면 될까요? 약간 수금 느낌 날 것 같은데 리더기 들고 다니면. 근데 저는 리더기 들고 다녔었는데. 리더 다녔어요? 이게 요즘에는 리더기가 이렇게 그 작은 거 있죠. 포켓형으로 맞아요, 돼 있어서 맞아요. 그냥 카드만 띡 꽂으면 이제 앱으로 연동돼서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 리더기를 하게 되면 아마 세금 계산서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냥 왜냐면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야지 나중에 이게 다 되는 건데 그래서 결제는 그냥 오케이 하면은 견적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냥 파일 만들어서 보내드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광고대행사 대표님들 정말 많은데 거의 다 계좌이체로 하시는 것 같아요. 계좌이체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기루루님 정보성으로만 글을 쓰는 가이드 예시도 본강의 때 제공해 주시나요? 아니요 여기는 제공 안 합니다. 왜냐면 정보성으로만 글을 쓰는 가이드가 아마 이거 흐름이 의료법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정보성으로는 글을 쓰는 가이드가 사실은 지금은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글쓰기는 다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해서 100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럼 정보성만 쓰면은 여기서 30만 쓰시면 돼요. 근데 30을 위해서 나머지 70을 설명 안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석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100. 그리고 뭐 공장형도 가르쳐 드린다는 말이 그 말이고 임상 쓰는 것도 가르쳐 드려요. 100을 설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무료특강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비급여 시장이 왜 판이 크고 돈을 많이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번만 좀 더 간단하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비급여 시장. 일단은 비급여 시장이 왜 판이 크냐라고 물어보면 비급여가 뭐냐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비급여는 제가 예뻐지려고 멋있어지려고 피부과 성형외과 그리고 시력 교정 사실 지금 저도 시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경 끼고 있는데 사실 눈이 안 좋으면 안경 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편하자 예뻐지자 그런 것들은 주로 비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결국은 이쪽은 시술 단가도 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찾아서 하는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라섹을 하려고 하는데 집 앞에 안과 한 20평 작은 데서 가가지고 라섹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보고 어떤지도 많이 그러니까 마케팅을 많이 소비자들이 활용할수록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그만큼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번처럼 뭐 급여가 어떻고 이렇게 풀로는 당연히 다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이거를 제 식대로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팔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니즈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팔을 붙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코 수술을 이제 받는다고 쳐요. 이거는 니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케팅으로 니즈만 올려주면 결제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쓰이는 영역이 비급여가 훨씬 더 많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야 되는 거랑 네. 하고 싶은 거. 맞아. 이 두 가지 단어로 정리되겠네요. 자, 송투님 좀 헤비하게 났다. 유방암 환자들 네. 컨디션 조절해주는 케어 센터입니다. 지방은 지방입니다. 블로그, 카페 바이럴, 웹사이트 쪽으로 마케팅하려고 합니다. 본전은 마케팅 팀이 인하우스로 있고 지방병원은 타 마케팅 업체들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 달 신한 기존 환자 유입이 20명 정도 되고 평균 50명의 환자로 운영합니다. 1.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2개와 인스타 관리 진행 각자 다른 콘텐츠를 올려야 하나요? 일단은 질문이 기셔가지고 1번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요. 굳이? 왜냐면 블로그 2개랑 인스타 관리가 3개, 총 채널이 3개잖아요. 이 3개마다 다 다른 거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거든요. 3개를 올리려는 이유가 어떤 목표인지 그리고 뭐에 대해서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냥 고민이 된 거면은 컨텐츠 하나로 3개로 돌리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채널을 3개를 하는 거는 아마 제일 큰 거는 노출량을 가져가고 싶은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컨텐츠 하나를 잘 만들고 3개로 저는 뿌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또 남겨주세요. 이게 저도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뭐 카페 뭐 다 해봤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품이 적게 더 많이 발행을 하냐, 품이 많이 들어가서 적게 발행하냐, 약간 그 차이라 이거는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안을 올리는 가장 효율 좋은 방법이 카페 침투인가요? 아니요. 해봐야 합니다. 이것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받는 환자 특징으로 밥이 맛있거나 기본 생활이 편한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런 걸 마케팅하면 의료법이랑 상관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 전달 블로그보다 진행하는 프로그램 식단 이런 걸 올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제 저는 계속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표현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계속 똑같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게 질문해 주시는 게 의료법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정보로 괜찮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죠? 정보성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가이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홍보가 아니고 우리 이런 걸 정보로 주는다라고 충분히 얘기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떨까요? 보다는 해봐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가이드가 명확치 않아가지고 근데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정보 전달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여기에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 매 포스팅마다 이제 막 밥 식단 나오고 식판 나오고 뭐 메뉴 나오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를 소스로 활용하시면 좋지 맞아요. 이게 메인이 되면 저는 병원의 약간 본질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어필하는 게 기본 컨텐츠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관광님 거래처 알려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 가격은 수강생이라 할인하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실행사도 가격이 좋아야 이용할 때 부담이 적어지니까요. 아마 한 번이라도 계약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격 좋은 거 중요하죠. 근데 실행사 노출 못 시키면 스트레스 관광님이 다 가져가시거든요. 일단은 당연히 저희가 믿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남아 도는 게 아니고 뭐 100억이든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결국은 원가 세이브가 기본 경영 원리거든요. 저희도 가격 대비 제일 좋은 데들만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다른 어떤 실행사들보다 이 퀄리티에 비해서는 가격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나중에도 이제 연락처를 어차피 뿌려지게 될 건데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코드가 있거든요. 코드를 통해서 온 사람들 뭐 통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대표님들한테 재수강생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잘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실행사 가격 너무 좋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 비용 애초에 계약을 하고 클라이언트 돈을 받고 실행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네, 관광님이 아마 여기가 150억을 1년에 이제 150억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이 실행사 비용을 줄이려고 온갖 이제 지랄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선별해서 가격과 실력과 이게 교차점에 있는 업체들만 이제 추려진 거라 이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 쓸 때 병원 정보는 유튜브에서 습득하시나요? 글 쓸 때 병원 정보?
병원 정보. 병원 글에 쓰는 그런 정보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임상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도 습득하고 검색도 하고 제가 공부를 필요한 거는 책을 사서도 보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시행사를 알려주는 게 아니었군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블로그는 최저가 블로그를 새로 사야 하나요? 아마 아까 그 질문이랑 이어지는 거여가지고. 아, 맞네. 네네.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 특강 이후 아무리 고민을 해도 100% 확신이 안 들어서 여쭤봅니다. 문외 아닌 제가 1인으로서 이 길을 선택한다면 나한테 맞는 것일까? 부터 돌방, 원거리 미팅 등 내 성향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물론 어떤 일이든 제가 이겨내고 해야겠지만 업계 선배로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바보 같은 질문은 없고요. 저는 솔직히 질문 안 하는 게 더 바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다만 너무 생각 안 하고 물어보면 질문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물어보면은 저는 바보 같은 질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0% 확신은 제가 못 드립니다. 예, 옆에 권 팀장님 있고 하지만은 제가 1인으로서 이 길을 선택한다면 나한테 맞는 길일까? 여러분 맞는 길은 해봐야 다 아는 거예요. 무조건. 아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표현은 다른데 본질 똑같다고. 모르면 해야 압니다. 그래서 맞는 길인가는 당연히 해봐야 아는 거고 돌방 원거리 미팅 등 내 성향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요거 달력만 보면은 사실 이러면은 사람 안 만나는 사업으로 하셔야 되죠.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싶다라고 확신이 진짜 너무 크게 들면은 왜냐면 결국은 대행이면은 원장님들 만나야 되고 그래 하다못해 저희가 프로세스 다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을 뽑거나 외주를 보면 사람은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업하는데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돌방 원거리 미팅이 싫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싫은 이유들을 피하고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을 거여서 그런 거에서 방법은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나랑 성향 안 맞으니까 안 맞아는 건 다 안 해봐서 영역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죠. 뭐 저야 뭐 하나라도 뭐 더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모든 일들은 본인들이 하면서 확신을 얻어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이든지 제가 이겨내고 해야겠지만 네 사실 알고 계시는데 겁이나 불안하거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크긴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 마케팅 하고 있지만은 저는 마케팅이 재밌어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근데 병원은 사실 제 원한 게 아니었어요. 뭐 원했죠? 저는 그냥 오히려- 마케팅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약간 뭐 그로스 마케팅 있어 보이는 말들 되게 해보고 싶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를 다 접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맞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결국은 모든 일이든 항상 100% 재밌는 건 없어가지고 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고 너무 꼰대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좋아요, 꼰대. 마케팅 대행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케팅 대행인 거는 마케팅을 잘해서 대신해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더 쉽게 생각해서 나는 마케팅이 재밌을까?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껍데기만 바꾸면 다른 것도 다 돼요. 뭐 일례로 제가 복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관장님이 오프라인 마케팅 안 된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병원이랑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짜시면 되고 마케팅 이거 2개 하시라고 뭐 저희가 필요하면 싸게 해드릴게요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 와가지고 역대급 매출 찍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용한 복싱장이 좋아서 갔는데 이제 갑자기 사람 많아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좀 더 쉽게 병원 껍데기 떼고 마케팅 대행은 진짜 하고 싶은지 마케팅을 잘하고 싶은 건지 그것부터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이거 심플하게만 답변을 드리자면 무슨 일을 하던 100% 확신이 들어서 진입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저라고 교육업을 난 시작하자마자 성공시키겠다 100% 확신이 들어서 한 게 아니라 확신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면 나한테 맞는 길인가? 이게 성향이 안 맞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도 이 교육업을 4년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성향으로 I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성향은 맞춰질 수 있습니다. 내 일 안에서는. 그리고 일이랑 내 개인이랑 분리를 시키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제가 이겨내고 해야겠지만 뭐 아무튼 해보셔야지. 이런 생각으로 정말 저는 팩폭으로 좀 갈겨드리자면 이런 생각으로 유통을 하던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하던 요식업을 하던 다 망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놈 잡고 해야 됩니다. 확신 없어도 내가 그냥 선택을 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제 약간 이런 자세 지금 요거 갖고 수강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또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고 내가 그냥 끝장 봐야겠다 이 마음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한번 해봐야지. 맞아요. 그냥
마케팅 배워보고 싶으면 들으시고 아 모르겠다 마케팅 별로 관심 없는데 하면 안 들으세요. 듣지 마세요. 그게 지금 명확하게 답을 드리는 게 그죠. A님이 더 원하실 거라.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님 지금 브랜드 블로그만 옛날 질문이니까 빼고 강강님 요양병원 요것만 하고 잠깐 저도 공지 한번 드리고 이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병원을 마케팅할 때 부블 외에 카페 침투는 너무 빡세더라고요. 이럴 때 부블 외에 좀 더 괜찮은 마케팅 상품 방법이 있을까요? 요양병원. 일단은 요양병원이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마케팅이 뭔지 저는 체크를 하고 거기서 결과가 얼만큼 나왔는지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양병원이라고 다 요양병원도 아니고 강남에 있는 요양병원인지 아까 제가 말한 저 김해 촌동네에서 하는 요양병원인지에서 또 다를 거고 그리고 온라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 병원이 장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매출이 어디선가 나온다는 거고 그 매출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일단 먼저 보고 되는 데는 더 넣어보고 뭐는 이제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부블랙 카페 침투가 빡세다라는 거는 이제 감정적인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워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블로그 20건을 발행했는데 보통 블로그에서는 한 달에 대여섯 명이 오고 카페 침투는 뭐 몇 건 했는데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강강님이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괜찮은 마케팅 상품은 저도 이렇게 되면 똑같이 원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기존 데이터 보고 모르겠으니까 제가 다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는 게 더 오래 가는 방법이어가지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다 보고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하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도 명확하게 그래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공지를 할게요.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 솔 팀장님의 100억 매출이 속하신 회사 전체 매출인가요? 아니면 네, 회사 전체 맞습니다. 매출은 그중 팀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걸까요? 일단은 회사 100억 저희 회사 말 맞고요. 저희 회사 중에서 저의 팀은 한 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 팀이 블로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관련된 이제 복합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팀이어가지고 한 반은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잠시만 좀 공지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내일 바로 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딱 24시간 뒤 20일 8시 토요일 3시 맞죠? 예. 네. 그때 이제 1일차, 2일차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콤팩트하고 깔끔하게 안내 딱 3가지만 드리고 다시 질문 답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기수가 마지막이에요. 고객 두 팀으로 월천 뽑는 병원 마케팅 대행사 극비 운영 노하우 올인원 라이브 코칭은 이번 기수하고 폐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뭐 폐강이라 하고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피셜로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다시 안 할 겁니다. 이제 솔 팀장님 사업에 집중하시기로 하셨고 저한테 요번에도 안 한다고 하시는 거 제가 이제 바짓가랑이 붙잡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폐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말이 뭐냐? 폐강이 뭐냐?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 100억 대행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 방법을 배우려면 솔 팀장님 회사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몇 년간 일하면서 체득하시는 방법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 어렵잖아요. 이 많은 인원들이 뭐 솔 팀장님 회사에 뭐 팀원을 뽑지도 않는데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제 질문이 나온 거 연매출 100억 중에 너네 팀에서는 얼마냐 반 정도 한다고 이제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100억 대행사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먼 미래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100억이 하루 그냥 눈 뜨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100억이 딱 찍혀있는 게 아니라요 1억, 5억, 10억, 40억, 80억, 100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그 과정 중에 뭐 5억 대행사에 맞는 팁들, 1억 대행사에 맞는 팁들, 뭐 40억에 맞는 팁들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거고 심지어 거기서는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100억 사이에 있는 팁들도 모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말이 100억이지 100억 광고 대행사 정도면 진짜 앵간한 이 안에 광고 대행사 업계에서 일하는 앵간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노하우랑 팁이랑 여기에 디테일들이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들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소 2년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이 광고 대행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담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럼 뭘 배우냐? 저희는 이제 본 강의 때는 세일즈 알려드릴 거고요. 마케팅도 알려드릴 거고요. 시스템도 알려드릴 거고 위임도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제 세일즈, 그리고 병원 마케팅은 어떻게 실행사를 끼는지, 어떻게 대행사를 끼는, 실행사로서 어떻게 하는지, 대행사를 끼고 어떻게 하는지, 뭐 브랜드 블로그, 플레이스, 네이버 카페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건 마케팅 강의가 아니라 마케팅 강의를 포함한 하나의 창업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하고 뭐 마케팅 대행한다, 그게 아니라 대행사를 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 모든 거를 내가 다 혼자 하냐? 아니요. 1인 대행사든 직원을 낀 대행사든 시스템 안에서 위임을 해서 내가 실물을 안 보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안내를 드렸고, 저희가 20일이니까 이제 당장 오늘 신청을 하셔야 이제 내일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모집은 31일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얼리버드가 이 Q&A 하는 도중에 아마 마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50짜리는 같은 금액으로 증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짜리가 이제 완판이 되면 그때는 가격이 좀 인상이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남은 시간 지금 몇 분이지? 저희 5분만 있다 올까요? 예, 3분 저희 이제 말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쫙 남겨주시면 이제 다시 아까 어디였지? 여기 있다. 네. 여기서부터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화장실 좀 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